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5년 12월 30일의 수요일 제467화 미주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우새 이 작가입니다. 국내외 안팎으로 파란만장했던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권한대행 체제, 조기 대선과 새로운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격변기였죠. 아직도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관련 그 3대 특검이 본격화되며 권력형 비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과 그로 인한 국제무역 질서 변화 관세 부과, 미국과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 강화 등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부디 새해에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열리길 바랍니다. 김 사장님, 올해 어떤 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예, 뭐 한국 정치로서는 당연히 내란 세력들 재판받는 거 그게 가장 큰 줄기를 이루었고 생각해 보면 내란이 안 일어났으면 윤석열이 계속 집권을 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일찍 끝난 게 좀 다행인데 그러나 그냥 다행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야말로 식겁을 한 온 국민이 식겁을 한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좀 안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네. 자, 유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어떤 일이 기억에 남으세요? 아, 뭐 당연히 윤석열을 쫓아낸 거, 음, 그 내란을 일단은 그 계엄을 해제하고 그걸 잘 극복하고 이제 정권 교체를 했다는 게 가장 뭐 크게 기억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개인적으로 2025년 올 한 해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직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저희 직장에서 AI를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직장에서 지금 AI가 몰려 있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그 AI를 자꾸 쓰라고 그래요, 회사에서. 그리고 써보면은 이 상당히 발전돼 있어요, AI가. 안 쓰면은 이제 일이 이게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써야 돼요. 이게 그 AI 쓰는 방법을 익히고 AI가 도와주는 대로 해야지 업무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그게 꼭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이 들려요.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특히 AI 업계 같은 경우는 오늘만 해도 뭐 엔비디아가 인텔을 공식적으로 이제 합병을 했다. 이미 뭐 몇 달 전에 발표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글록 GROQ 그 회사를 합병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주가도 오르고 막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게다가 또 삼성은 자체 또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나 뭐 노트북 이런 데에 들어가는 AI 칩을 뭐 자체 개발했다. GPU를. 하여튼 막 소식이 그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예, 그 들려 정도로 나와요. 많아요. 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TPU도 했다고 발표났잖아요. 이유가 TPU라고. 예.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예. 나름대로의 그 AI 칩을 개발해서 지금 생산해서 쓰고 있다니까.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성능이 좋다는 게 알려져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예.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계속적인 그 변화 발전이 아직까진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뭐 오픈 AI니 뭐 이런 거챗 GPT니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에세이를 만들어내고 뭐 자료를 뽑아내고 뭐 동영상을 만들고 요 정도 수준인데 좀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일자리가 뭐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AI에 많이 대체가 된다 그런 말도 있고 이제 이 개발자들이나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한동안은 괜찮을 것이다. 왜냐면은 그 AI라는 게 결국 소프트웨어잖아요. 이 소프트웨어가 자기 이제 지능을 획득해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자기 자동적으로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봐야 할 일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2, 30년, 한 20년간은 뭐 괜찮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가 하면 지난 한 5년 동안 이 이제 그 주니어 개발자 이 고용 추이를 보면은 그 팬데믹 때 그게 많이 이제 고용이 됐죠. 그러다가 한 2년 전부터 많이 해고를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니어 개발자 같은 경우는 한 30%가 이렇게 그 예전보다 적게 뽑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AI 영향이 아닌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그 AI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게 현실화됐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야를 보면은 그 낫냐? 뭐 그것도 아니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뭐 여태까지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뭐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를 바꿨잖아요. 대체했잖아요. 그게 한 20년 전, 30년 전 되나요? 예. 30년 전쯤 때까지는 코닥이 그때 1위였죠. 필름 카메라에서. 근데 예. 코닥이 한순간에 그 가버렸잖아요. 디지털 카메라에 몰려가지고. 그다음에 예, 후지필름.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제 터치폰,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이라는 거. 그것도,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그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1위였던 노키아가 확 없어졌죠. 그것 때문에 밀려나가지고. 음. 그래서 그런 일이, 뭐, 이렇게 있어 왔는데, 이 AI는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뭐, 그거는 우리가 다 차원이 다르다고 다 인지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공장에서 일한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일은 그거는 AI가 대체를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용인이 많지 않은 예를 들어가지고 고고학자나 뭐 이런 일은 AI가 좀 들어가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 같은 경우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10년 후, 20년 후 이 직업 세계가 어떻게 될지 참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새로운 어떤 직업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2026년에는 AI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생활상에 겪거나 느끼게 될 일들이 조금 이렇게 예측이 되긴 하나요? 이제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AI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간단한 질문 그 질문은 간단한데 답은 하기 좀 어려운 거 있죠. 예. 뭐 구글로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구글로 음, 아, 뭐 영국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음, 예를 들어 가지고 언제 런던이 언제 영국의 수도로 지정이 됐고 어떻게 해서 됐느냐 그 역사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는 구글로 서치를 하면 이게 한참 찾아야 되나요? 근데 AI는 그걸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을 확 잘 찾아주잖아요. 이거 왜 배경까지도 왜 뭐 그런 것까지 다 찾아주는데 이제 요즘에 그 이제 챗 GPT 이런 것들이 진화하고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진화하냐면은 음, 그 예를 좀 잠깐 좀 이제 다른 예를 바꾸면 이제
내 이제 출장이나 어떤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표도 끊고, 숙박 시설에 예약도 하고, 뭐 교통편도 이제 다른 뭐 예약도 알아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했어야 돼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그걸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제 에이전트라는 게 나와요. 심부름꾼이지. 이게 개별적인 일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같아. 에이전트. 어떤 대행 회사처럼 내가 뭐 1월 뭐 중순경에 어디에 어떤 일로 내가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러니까 비행기 표도 끊고 숙박도 마련하고 이런 걸 다 해줘. 이 한 문장을 주면은 이제 그 AI가 그걸 다 알아서 처리한 다음에 그거 다 비행기표 주고 호텔 다 다 해주는 거 턴키로 이제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 건 좋겠네요. 네, 뉴욕에 2박 3일 언제 갔다 온다 그러면 집에서 공항까지 가는 차, 공항에서 비행기 예약, 그다음 날아가서 거기서 또 호텔 가는 거, 그다음에 또 그런 걸 일체를 다 이렇게 해주면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생활화되진 않았죠, 그게. 지금 막 그게 지금 이미 나왔고 초기 단계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런 에이전트 기능이. 그래서 되게 편하죠. 비서가 해주는 것처럼 말 한마디 하면은 알아서 척척 그 자기에게 이게 맞춤형으로 다 이렇게 해줘. 그건 좋아. 음. 그런데 이제 그 재량권이 있는 거죠. 에이전트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인 낮은 비용이 제일 중요한 거냐, 아니면 좀 편리성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있는 거야, 비서처럼. 점점 인간화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전 뭐 여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거 요새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에이전트가 똑똑하게 다 예약해봤자 항공기 결항되고 지연되고 아예 안 오고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은 AI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예 못 그런 놓쳐버렸어 거는 그냥 아예 할 비행기를. 수가 없겠죠. 예. 그럼 저 호텔 예약도 취소해야 되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또. 음, 음. 하여튼 그건 일 예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다는 거. 예. 2026년에는 그런 게 조금 본격화되겠다. 네, 약간 또 다른 분야에서도. 예. 다른 분야에서. 그래요. 지금 우리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미우새에서도 조금 그 써봤지 않습니까? AI로 해서 동영상을. 그런데 이제 유튜브 보면 대부분이 그런 걸 썼다는 걸 이제 저는 알게 돼요. 왜냐면 내가 AI를 써서 하나 만들어 보니까 유튜브 보면은 딱 알아요, 이제. 아, 저거 AI 써서 만든 거구나. 그 상당히 박학다식하고 뭐 나와. 근데 좀 질리더라고, 이제는. 그 몇 번 보고 나니까. 어, 박학다식해, 뭐, 당연히. 음. 그런데 질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AI가 한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한 반 정도는 그거예요. 다 그렇게 만들어요. 좀 이게 좀 건조하고 이 그 뭐 말 인간의 실수 어떤 하나도 느낌. 없고 그냥 쫙 나가는데 이제 그 패턴이 딱 보면은 아, 저 AI라는 걸 금방 알아요. 뭐 다른 분야는 이제 실제 편리성을 위해서 뭐 쓸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여하튼 그리고 지금 하여튼 직업 관련해서도 이 여러 가지 방송사, 언론사에서 이렇게 집계되는 거 보면은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전체 일자리 없어진 것에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되더라고요. 꼭 AI 때문에 다 일자리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뭐 현재는 그런 상태라는 거는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건 어쩔 수 그렇군요. 없는 것 같아요. 음, 뭐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일자리 걱정하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억진 것 같아요. 음. 음. 일자리가 타격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유, 잘 들었습니다. 자, 김 사장님은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2025년은 어땠고, 또 2026년의 전망은 어떤가요? 예, 우리 자영업계 대표해서 또 제가 말씀을 하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하네요. 아, 예. 네. 저 2025년은 그야말로
혼돈과 불안해해였어요. 혼돈과 어, 불안해해. 뭐 아시다시피 갑자기 관세가 매겨지고 물건값이 바이든 정부 때 팬데믹 때문에 돈을 풀어가지고 올라서 그거 잡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관세를 매기면서 이게 더 뛰어버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니까 굉장히 당황하죠. 혼란이 오고. 게다가 이민 단속 때문에 일할 사람도 구하는 게 자꾸 힘들어지는 그런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특히 뭐 자영업자들이야 뭐 투자를 더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건 없지만 중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확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결정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죠. 이 불확실성이 워낙 많아서. 자,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2026년에는 그나마 이제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적응을 했으니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2026년 미국의 이렇게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계속 예상들을 해요. 이 자료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자영업의 대출 같은 걸 해주기 때문에 이 미국의 자영업 실태를 굉장히 잘 알아요. 예.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NFIB는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인디펜던트 비즈니스가 이제 자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기관의 자료들을 종합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에 설문조사에서는 89%의 자영업자들이 우리 일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89%나.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람은 많지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거는 절대적으로 힘든 거예요, 현재. 그래서 2026년에도 이러한 일은 계속될 것이다. 그다음에 2026년에 물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매출은 줄어들 것이고 사람들이 소비 심리 위축되면서 경기가 좀 나빠지고 그것에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계속 어려움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5년에 겪었기 때문에 2025년보다는 조금 낫지가 않을까 하는 이런 식으로 우려와 기대가 섞인 전망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게다가 자영업 중에서도 소매 자영업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도매에서 사다가 이렇게 파는 거. 이런 자영업은 계속적으로 어렵겠죠? 왜냐하면 온라인 서비스가 이커머스가 계속 확대되고 그 뭐 경향이 바뀌진 않을 거니까 2026년에도. 그래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물건을 사다가 그냥 되파는 이런 것에도 물론 거기에도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죠. 예를 들어 컨비니언스 스토어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다가 팔긴 하지만 차가운 음료, 뜨거운 커피 이런 거를 따스한 미소와 함께 서비스 섞어서 제때제때 팔면 그것도 단순한 소매업이 아니죠. 그것도 서비스업과 물건이 합쳐진 거니까. 그리고 또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서비스. 진짜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제공하는 그런 소매업을 좀 추진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물건 사다가 그냥 다시 이문 붙여가지고 파는 이런 형태는 점점 힘들어질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 탈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소기업이지만 무슨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장비를 쓰는 뭐 그런 업종이라든가 할 때는 새로운 기술들을 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꾸 연구해야죠. 오너들이. 예. 이런 방식으로 2020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히. 네, 잘 들었습니다. 아, 해바님은 어떻게 2025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떤 하셨나요? 저는 이제 2025년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사를 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하던 일에 변화가 좀 생겼다는 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항공 무용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학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오다 보니까 이제 가르치던 학생들과 이렇게 딱 떨어져서 또 새로운 학생들을 또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인연 따라서 이제 생기기도 하고 또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지켜보고 또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연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항공모형을 한다는 게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거든요. 동포들을 상대로 하고 뭐 지금 요즘에 그 한류 문화다, K 문화 해서 이렇게 인기가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이게 또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인연 따라서 상황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인도에를 가요. 아, 그래요? 네. 2026년에 이거 2026년 1월 달에 가서, 1월 중순에 가서 2월 초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 이게 뭐, 잠깐 제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되게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인도에 가기 위해서 이제 미팅도 몇 번을 하고,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또 읽어야 될 책들, 예, 이런 것들 있어요. 그래서 또 미리 공부하고, 이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그 뭐랄까, 현재의 제가, AI 시대에 있는 제가 2600년 전에 그 부처님이 살았던, 그리고 법을 전하고 그랬던 그 장소에 그 과거에 그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굉장히 그런 마음,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되고, 또 오히려 들뜨는 것보다 오히려 더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인도에 다녀온 또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미즈 한인 우리 세상 그냥 세 명이 나왔지만 유 작가님이 IT 산업과 AI 이쪽 분야 다뤘고 제가 자영업계, 경제 다뤘고 태바님이 문화예술계하고 종교계 이렇게 다뤘네요. 이 네, 정도면 근데, 거의 다 다룬 거 아닌가? 네, 맞아.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불교 공부는 종교적인 입장이라기보다 수행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수행적인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 예술, 종교, 교육, 예, 교육까지 넣읍시다. 수행, 예. 철학. 또 아이들 네. 가르치고 네, 계시잖아요, 지금.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룬 거예요, 오늘. 예. 새해 2026년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입니다. 60갑지의 43번째 해로 가장 양기가 강한 적도마의 해를 뜻한다고 해요. 청간병은 오행의 불을 의미해 붉은색을 상징하며 오는 12가지 중에 말을 상징하는데 불의 기운과 말의 역동성이 결합해서 움직임, 변화, 속도, 집중력, 목표 지향의 에너지가 강한 해라고 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 에너지 넘치는 말에 올라타 거침없이 나아가며 모든 일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새해 2026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